오늘은 우윤희의 소박한 마을도 보고 시장에 들러 과일도 사고 알티플라노 고원지대를 랜드크루저로 질주하며 광활한 초원에 자유롭게 사는 야생동물과 돌의 계곡과 잃어버린 이탈리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한 곳 광활한 알티플라노 고원의 경이로운 대자연을 보시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우윤희 마을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모습으로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마을 분위기가 나요. 이곳은 우윤희 성당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건물이에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곳은 안타파가스타 기술인문학교예요. 물과 간식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물은 파란색 병마개와 빨간색 병마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물어보니 파란색 병마개는 탄산이 없는 물이고 빨간색 병마개는 탄산이 포함된 물이에요.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요. 물병에 아구아 신 가스나 아구아 내추럴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탄산수가 없는 물이고 아구아 콘 가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탄산수예요. 우윤희 마을은 우윤희 소금 사막 투어를 위해 잠시 머무는 동안 현지인들의 소박한 삶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묵는 곳은 알티플라노 고원의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사러 재래시장을 가요. 다양한 현지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이 많아요. 사람들은 순박해 보이고 소박하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있으며 마을의 따뜻한 일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농산물은 신선하고 과일도 맛있어요. 볼리비아 전통의 등에 애기 없는 포대기인 아구아요예요. 물건 파는 아가씨의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우윤희는 지금 3월인데 우기여서 비가 자주 내려요. 중심가만 길이 포장되어 있고 중심가를 벗어나면 맨 땅이고 비포장길로 굉장히 질고 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어요. 이곳은 환전소인데 내일 칠레로 넘어가므로 볼리비아 돈을 칠레 돈으로 바꿔요. 노점에서 쌓아놓고 파는 빵이 얼마나 먹음직스럽던지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부터 1박 2일간 알티플라노 고원지대 투어를 시작해요. 점심 식사는 산 크리스토발 마을 근처에 있는 러스티코 호텔 1층 음식점에서 먹었어요. 이곳은 주식이 키노아, 스프, 옥수수, 감자 등을 주로 먹고 야채도 아주 풍부했어요. 수박은 우리나라 수박 맛과 비슷하게 맛있어요. 이것은 산 크리스토발 성당이에요. 이 건물은 16세기에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고대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의식장소 위에 세워졌어요. 이것이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재물을 놓고 빌던 곳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산 크리스토발 성당은 여러 차례의 개조와 수정을 거쳤지만 원래의 건축 양식과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정면은 르네상스 양식이고 조각된 돌 장식과 2층 종탑이 특징이에요. 성당 내부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제작된 금박 제단화와 정교화가 가득한데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성당 내부를 설명판 그림에서 보세요. 산 크리스토발 마을은 알티플라노 고원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자연 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해요. 이 마을에서는 주변의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알티플라노 고원의 비포장 도로를 오늘 하루 종일 달려요. 알티플라노 고원은 남아메리카 중서부 안데스 산맥 가운데에 있는 고원으로 티베트 고원 다음으로 넓어요. 높이는 5,000m로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잉카 문명이 꽃핀 곳이고 감자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붉은색 꽃의 물결은 퀴노아 꽃이래요. 퀴노아 꽃 처음 봤어요. 달리다 보면 물을 만나 물을 헤쳐나가기도 해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합니다. 멀리 야생동물떼를 발견했어요. 완전 자연 그대로 방목하면서 기르더라고요. 알티플라노 고원 투어의 매력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위적이지 않고 손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환상적인 풍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양도 있고 라마도 있어요. 라마가 이방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멀리 설산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요. 랜드크루저로 달리다가 멋진 풍경이 나오면 이렇게 차를 대고 쉬면서 풍경을 바라다 봐요. 이 동물은 알파카 같은데 이곳에서 라마와 알파카의 털은 사람의 옷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동물이에요. 또 물길을 헤치고 나아가요. 멀리 기암괴석이 성벽처럼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곳은 라구나 빈토로 빈토 호수예요. 고원의 적막한 환경 속에서 주변의 풍부한 자연 생태계가 이어져 있어요. 멀리 플라밍고가 보여요. 어디서나 동물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아주 목가적으로 보여요. 카메라 렌즈로 다 담을 수 없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눈에 많이 담아가요. 말이 물을 먹고 있어요. 5,000m 고원에 있는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할 것 같아요. 기암괴석의 성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곳은 돌의 계곡으로 또는 바위의 계곡이라고도 불러요. 이 바위는 퓨마 상이에요. 바람과 물의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암석 지형이 있는 지역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바람과 물이 부드러운 부분을 깎아내면서 남은 단단한 암석들이 독특하고 기이한 형태를 띠게 돼서 사람이나 동물 형상, 버섯 모양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암석은 다양한 광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붉은색, 갈색, 회색 등 다채로운 색상을 띠어요. 드넓은 알티플라노 고원을 달리던 중 눈앞에 펼쳐진 돌의 계곡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낯선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대지 위에 오랜 시간 바람과 비가 빚어낸 기묘한 형태의 돌들이 솟아오른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광경이었어요. 웅장한 돌덩이들을 보니 수억 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해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돌들의 숭고함과 묵묵함, 굳건함, 강인함을 느껴요. 다시 집차를 타고 잃어버린 이탈리아로 가요.
이것은 키노아 노란색 꽃이에요. 이곳은 이탈리아 페르디다로 잃어버린 이탈리아란 뜻이에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이 장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볼리비아 사막에서 길을 잃고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했대요. 그래서 사망한 이탈리아인 이름을 따서 이탈리아 페르디다라 했어요. 이곳도 특이한 모양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마치 잃어버린 도시처럼 보여요. 이곳은 안데스 야생동물 국립보호구역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득한 시간 속으로 사라진 어떤 유럽의 흔적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기이하고 신비로운 암석들의 향연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붉은빛 항무지 위에 오랜 세월 바람과 시간이 조각해낸 듯한 독특한 형상의 바위들이 솟아있어요. 마치 잊혀진 고대의 도시처럼 혹은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묘한 조각 작품처럼 말이죠. 이곳에 서 있자니 제 안의 작은 존재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겸허함과 동시에 텅 빈 듯하면서도 충만한 어떤 감정이 밀려왔어요. 잃어버린 이탈리아라는 이름이 슬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외딴 곳에서 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누군가의 애절한 이야기가 이 이름 속에 녹아 있어요. 이 이름처럼 이곳의 풍경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요. 저녁 7시 정도에 숙소가 있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시골 깊숙이 들어와 제대로 등급을 갖춘 호텔은 없고 호스텔이에요. 호스텔 라스 페드리타스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인수급이에요. 식당은 깔끔하고 먹을만 했어요. 이곳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사용 못해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곳이에요. 객실 내부는 깔끔하고 깨끗했어요. 이곳의 고도는 4,800m로 저는 고산병이 없었지만 사람들 중에는 밤에 고산병 증세를 심하게 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